안녕하세요.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 기본과정 두 번째 코스 디자인 띵킹으로 SVBM 기회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 띵킹 4단계 중 두 번째 디파인의 방법론인 문제 정의를 하기에 앞서 관찰과 공감 내용을 바탕으로 기회 질문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기회 질문은 문제 정의로 우리를 안내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회 질문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기반의 SV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인 와비파커가 문제 정의를 한 방식을 학습자 여러분들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 SV 문제 정의 워크시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학습자 여러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SV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나요? 첫째, 기회 질문들로부터 이해관계자 범주를 확장하여 현재 고객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찾도록 돕습니다. 둘째, 기회 질문과 문제 정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유통구조의 혁신과 비고객, 비시장으로의 혁신을 이룬 와비파커의 사례를 배웁니다. 셋째, 기회 질문에서 문제 정의에 이르는 방법과 문제 정의 문장을 작성하도록 돕는 SV 문제 정의 워크시트 활용법을 배웁니다. 와비파커는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스타트업입니다. 안경은 안경점에서 구매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온라인 유통 혁신을 이뤄낸 회사가 바로 와비파커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700에 형성되었던 안경 가격을 100불 이하로 낮춘 와비파커는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을 제치고 미국 유력 매체 패스트컴퍼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저시력자를 위한 기부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게 변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안경업계에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 와비파커의 혁신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와비파커 공동 창립자 길보아가 처음부터 온라인 안경 판매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길보아는 태국 배낭여행을 하던 중 $700짜리 안경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안경은 아이폰만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그에게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안경은 이렇게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제작 공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원재료의 문제인 것일까? 안경이 비싼 것은 제조 원가나 까다로운 제작 공정보다는 한 글로벌 기업에 의해 유통이 독점되다시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와비파커는 직접 보고 써봐야 구매가 가능한 오프라인 안경 산업이 온라인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란 기회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와비파커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안경 비즈니스라는 기회 질문에서 파생된 여러 기회 질문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문제 정의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비파커는 각각의 기회 질문들로부터 이해관계자 범주를 확장하고 다음과 같이 안경 구매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이해관계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안경점을 방문할 때 새로운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조언해 줄 수 있는 눈썰미 있는 친구와 함께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안경을 착용해보며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와비파커는 자신의 잠재 고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영향력과 역할이 온라인 안경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와비파커가 정리한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저가 패션 안경을 구매하고 싶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안경을 구매할 때 안경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쉽고 편하게 얻어 온라인 구매의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정의를 통해 와비파커의 독창적인 홈 트라이온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전 고객이 마음에 드는 안경테 5개를 선택하면 무료로 샘플 안경이 배송됩니다.
5일 동안 고객은 안경테를 써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사진을 올려 SNS에서 잘 어울리는지 빠른 피드백을 받아보게 됩니다. 온라인 구매 시 후회하지 않는 안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거죠. 와비파커의 놀라움은 고객 중심의 혁신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혁신인데요. 와비파커는 기존 안경 시장이 외면했던 B시장, 블루오션으로 확장하며 기존 BM을 SV, BM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와비파커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회 질문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뜻밖의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저시력은 일자리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사회적 이슈라는 사실입니다. 안경이 지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한 와비파커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BM이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확인한 와비파커는 본격적으로 SV, BM으로 확대를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확장으로 다시금 다음과 같이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새로운 문제 정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와비파커는 소셜벤처 비전 스프링과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 특화된 안경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판매 사원으로 고용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매장 방문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안경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역과 마을을 순회하며 안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단한 시력 검사와 안경 판매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와비파커는 안경이 절실한 개발도상국까지 확장하여 안경 유통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경을 통한 SVBM의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비파커의 사례와 같이 기회 질문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로 나아가는 방법을 SV 문제정의 워크시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시트는 다음과 같이 1단계 기회 질문에서 이해관계자 확장하기, 2단계 이해관계자 맵 작성하기, 3단계 문제정의 문장 작성하기 등 총 3가지 단계를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작성한 SV 기회 질문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기회 질문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기회 질문에서 파생되거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떠올려보고 기록해봅니다. 팀과 함께 작성한 이해관계자를 보면서 추가해야 하거나 더 세분화할 수 있다면 추가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와비파커의 기회 질문을 토대로 SV 문제정의 워크시트의 이해관계자들을 작성해본 워크시트입니다. 기존 안경산업의 고객인 저시력자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안경이 자신에게 어떨지를 사전에 파악해보고 싶은 고객층으로 세분화되었고 또한 새로운 시장인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자들로 확산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 확장 과정을 통해 기존의 고객군이 보다 구체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기회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확장하기가 완성되었다면 다음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구성해보는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할 때입니다. 이해관계자 맵 한가운데에 이슈나 주제를 기록합니다. 이슈와 주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를 관계의 정도가 강할수록 안쪽에서부터 배치를 합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 이슈에 가까울수록 밀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상자. 간접적 이해관계자, 관계성이 낮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자. 잠재적 이해관계자, 현재는 관련이 없지만 이후 연계될 수 있는 대상자. 다음은 와비파커의 고객을 주제로 이해관계자를 배치한 맵입니다. 와비파커의 고객을 둘러싼 가장 안쪽의 원에는 와비파커가 초점을 맞추는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에는 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고객들의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바깥 원에는 그동안 고객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B시장의 이해관계자, 즉 개발도상국의 저시력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자 맵에서 집중하고 싶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선정합니다. 둘째, 핵심 이해관계자를 선택했다면
각각의 이해관계자에게 관련된 문제정의 문장을 작성합니다. 디자인 띵킹에서 많이 쓰는 어떻게 하면 어떤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 형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문제정의 문장은 가능한 다양한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후 하나의 문제정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후의 아이디어 발산 단계에서 효과가 높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를 확장하고 다양한 문제정의 문장을 만들어 본 와비 파커의 예시입니다. 디파인 단계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확산하고 더 좋은 문제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작업을 넘어 팀 내에서 가능한 많은 문제정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디파인 단계는 기회 질문에서 시작해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확장하고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로 이어질 다양한 관점의 문제 정의를 도출해보는 과정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 기존 시장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합니다. 문제정의는 단 하나의 문제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아니며 팀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해 볼까요? 현재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질문 3개를 만들어 주변 동료들과 나눠보세요. 기회 질문에서 뽑아낸 이해관계자들을 다른 팀원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가장 의외이거나 놀랍다고 느끼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